저하고 심지어 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5군데 10군데 하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제가 하면 어떡할 거냐. 결국에는 그분도 잘 쓰고 고맙다고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기회되면 그 환자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바로 밥을 먹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임플란트를 모형으로만 보니까 무섭죠? 짜잔! 이게 실제로 환자 입안에 쓰는 임플란트입니다. 자, 뜯어서 보면 안에 이렇게 멸균되어 있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어요. 떨어뜨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요게 임플란트가 안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다음에 이렇게 제 손 안에 있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클까요? 자, 요만합니다. 요것도 큰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몇십 분의 1이죠. 이런 걸로만 우리가 수술한다고 하니까 되게 무섭고 이렇게 큰 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께는 3mm에서 5mm 사이 정도고요. 요새는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뭐 6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리던 것들이 당일 발치, 당일 식립, 당일 보철, 원데이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모든 케이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마다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모형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기 흉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잇몸이 있고 안에 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좌우를 한번 벌려볼게요. 아이 무서워라.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은 이렇게 뼈가 많죠? 그리고 왼쪽을 보면 이렇게 뼈가 하나도 없죠? 다 녹아있죠? 이 차이입니다. 뼈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많으면 당일 발치, 당일 식립, 당일 보철까지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라면 멸식돼야 되고 또는 잇몸이 아무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환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일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환자분들 중에서 나는 잇몸이 약해 그래서 나는 임플란트가 안 된대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나는 당뇨가 심해서 임플란트가 안 돼, 혈압약을 먹어서 안 돼, 다른 저진 질환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임플란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환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은 그래서 저하고 심지어 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5군데 10군데 하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 제가 하면 어떡할 거냐. 결국에는 그분도 잘 쓰고 고맙다고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기회되면 그 환자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바로 밥을 먹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임플란트의 금기는 아니에요. 약을 먹고 정상 범위 내에서 한 120 전후에 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성공률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절되지 않는 당. 그 말은 뭐냐면 수치가 널뛰기라는 거죠. 뭐 400, 500,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응고제, 고혈압 약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아스피린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금기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와파린이나 이런 항응고제, 피가 안 멈추는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심지어는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건데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에 염증을 생긴다는 보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라서 무조건 안 되냐? 아닙니다. 다 제가 말씀 이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다 내과 선생님하고 여러분 주치의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환자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다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사들끼리 고민해서 의사들끼리 결정을 내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의사들이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 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돼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내 몸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과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화이팅! 임플란트를 해서 잘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씹지 못하면 치매 확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이제 전신 질환들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네요. 잘 씹어 먹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수술을 딱 받으시고 나면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궁금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언제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어요. 평균은 아래턱은 뼈가 충분하다면 2달 이내에 대부분 보철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위턱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보철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예요. 뼈가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럼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죠. 예전 초창기의 임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하나 끼우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2, 3개월이면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거나 얘기하면 저는 사후 관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아무리 의사가 임플란트를 정말로 잘 심어주고 깨끗하게 해놔도 이거는 여러분들 입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안에는 수십억 개의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고 음식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엄청난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악조건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잘 버티려면 누구한테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은 환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풍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풍치가 된다는 거는 이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잇몸뼈가 쭉 녹은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양치하는 습관 또는 식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 세균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균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러면 기의 감염이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다시 뼈를 녹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아니 내과나 아니면 다른 과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는데 왜 치과는 아파야만 오냐고 물어보면 무섭대요. 근데 최근에 본 저널도 보면 치과에 대한 공포가 거의 전쟁, 세계 3위 정도, 세 번째 정도의 포비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차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몇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사면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뭐도 갈아주고 해서 오라고 할 때 딱딱딱딱 가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고장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와서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해도 오질 않아요. 관리도 별로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비용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플란트를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컨텐츠를 왜 의사들마다 충치 개수가 다른지 또는 왜 치료 계획이 다른지 그것도 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세요.